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친일 행보를 보이다 보니 별별 인간들이 다 나서서 헛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예 그런 경쟁으로 대통령실에 어필하려는 것 같은데요. 광복절인 어제 김진태 강원지사가 강복회원들 면전에서 대놓고 망언을 쏟아내서 역풍을 키웠습니다. 김진태 씨는 요즘 논란의 중심에 선 1948년 건국절에 힘을 실으며 대놓고 독립운동 역사를 모욕했는데요. 어제 강원도에서도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김진태 지사를 포함해 보훈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거기서 김문덕 광복회 강원도 지부장은 건국절 제정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라며 우리나라가 1948년 건국했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핑계다 라고 이종찬 광복회장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그러자 김진태 지사가 경축사를 한답시고 이걸 대놓고 반박한 건데요. 그의 발언이 아주 가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한다면서 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하지만 1919년에 건국이 됐다고 하면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필요 없고 광복 자체도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 라고 대놓고 모욕 준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1948년 건국절 타령을 하고 나선 건데요. 48년 건국절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궤변이라는 헛소리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냅니다. 이에 김문석 도지부장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광복회원들과 함께 행사장에서 퇴장한 겁니다. 다른 날에 해도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라는 반응이 나올 법한데 이걸 심지어 광복절에 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강원도 광복절 행사를 대놓고 망친 김진태 지사의 잘못 100%입니다. 이후로 관련한 기사가 쏟아지는 중인데요. 당연히 반응은 최악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사람의 말도 가관인데요. 지금 건국절 논란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북한의 역사관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타령입니까?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뉴라이트, 즉 친일파들에게 대놓고 힘을 싣기 때문인데요. 어제 사이비 지식인들이란 말까지 운운하며 대놓고 국민들 편을 가르지 않았습니까?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시키며 기득권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시할 수가 없다. 국민을 현혹해 자유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이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다. 이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낸 발언인데 누구한테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제 얼굴의 침뱉기 수준 아닙니까? 대놓고 본인이 갈라치기 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면서 맨날 남탓만 합니다. 이러니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에선 당연히 최악의 경축사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민감한 사안은 언급도 안 하고 항일이란 표현 자체도 피하면서 이상한 헛소리만 쏟아냈으니 당연한 반응입니다. 네티즌들 또한 압도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땅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던 군 정신교육 교재를 최근 수정해 다시 발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교재에 담겨있던 홍범도, 김좌진 같은 독립영웅분들의 이름이 이번 교재엔 빠져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인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이름이 빠져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고 한국 지도에서 독도를 빠뜨린 게 문제가 돼서 전량 회수된 지 7개월 만에 나온 수정본에선 저렇게 독립운동가 이름을 대놓고 누락시켜버린 겁니다. 저게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입니까? 이래도 친일파라는 비판이 잘못된 겁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친일파들의 목표는 이승만, 박정희 숭배와 동시에 김구 선생을 깎아내리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신원식 안보실장의 과거 만행도 드러났는데요.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장병들을 상대로 무려 한 달 동안 이승만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했다는 걸 한겨레에서 발견한 겁니다. 13년도에 이승만 위대한 탄생이라는 이름으로 전 장병 대상 특별 정신교육을 벌였다는 걸 스스로 정광훈 방송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떠들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꿈에 이승만 씨가 나타나서 본인한테 길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저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는 거 아닐까요? 어제 김희가요, 태극기 좌우 반전 등으로 난리 났던 KBS에서도
계속 이승만 미화 다큐를 들이밀었던 바도 있고요. 그나마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 이승만 다큐는 독립영화도 아닙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객관성이 결여된 다큐멘터리라고 탄력시켜버린 겁니다. 게다가 결국 김구 선생을 대놓고 깎아내리는 책까지 8월 15일 광복절 당일에 공개되어 논란을 기우고 있는데요. 역시 저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앞세워온 뉴라이트 친일 성향이 모인 낙성대 경제연구소 출신이고요. 이건 대놓고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결국 저들은 독도까지 내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까기 위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발언과 행보를 보더라도 다들 아실 텐데요. 이건 어떤 표현으로도 방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싫어하는데 누가 좋아하는지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 언론에선 어제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대일관계, 역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장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과거 광복절 때 매번 나오는 대일관계나 역사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아주 신나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 아무리 저들이 부정해도 친일 세력과의 싸움, 제2의 독립운동이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요즘 뉴라이트 용어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중인데요. 방금 전 겸유공에 출연한 전우용 교수님이 단어별 뜻을 조금 더 상세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내용 같아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뉴라이트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스스로도 잘 모르는, 하지만 듣고 보면 다 뉴라이트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까지 다 발굴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중용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광복회장이 용산에 일본 밀정의 그림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일단 좀 개념 정리부터 하죠. 첩자, 간첩, 세작, 밀정, 오열 다 같은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뜻이 좀 달라요. 첩자는 적국에 침투한 이제 정보 요원이라는 뜻이라서 영어로는 스파이고 또 조금 높인 말로 첩보원이라고 그래요. 이건 좀 가치 중립적인 용어라서 이제 정보 입수가 주된 임무예요. 공공치지. 예. 그리고 이제 첩자 중에서 우리 편에 들어와 있는 적의 첩자를 특정해서 보통 간첩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이에 있는 첩자다 해서 간첩은 그래서 잡아야 된다 보통 그렇죠. 첩자는 다 잡으면 안 돼요. 첩보는 우리 편이니까 잡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세작은 간첩이 나쁜 거구나. 예, 네. 세작은 정보 수집보다는 이제 민심 교란, 정보 공작, 정치 공작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작이라고 그래요. 세부 공작이란 뜻이잖아요. 영어로는 에이전트 정도에 해당하고 좀 한자어로 쓰면 공작원에 가깝겠죠. 근데 이건 좀 어떤 민심 교란을 하거나 정치 공작을 하려면 이제 상대편에서 좀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파견보다는 매수나 아니면 미인계를 이용한 약점 잡기 이런 걸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세작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밀정은 이제 영어는 퍼주인데 영어로 쓰기보다는 보통 러시아어 프락치로 많이 쓰고요. 프락치. 우리 말로는 끈앞풀, 앞잡이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정의하자면 이제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정보기관의 대민 사찰에 이용되는 하찮은 인간.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일까? 왜 하찮은 인간이냐면 앞에 뭐 첩자나 이제 세작은 요원인데 이쪽은 요원이 부리는 좀 일회용품이거든요. 그래서 적합한 용어네 이거. 네.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밀정이라는 말을 흔히 썼던 것이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독립운동가의 소재를 탐지해서 이제 일본 군경을 데리고 저기 독립운동가 있어야 진짜 되고 꼬붕이네. 밀러 바치는 그래서 앞잡이죠. 앞줄에 서서 이제 인솔하고 오는 아니면 독립운동 진영에 숨어들어서 독립운동가 다리에 묶어놓은 끈처럼 이제 어디로 움직이는지 일본 허드렛 일 옆에서 도와주면서 계속 쫓아다니고 군경이 알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끈앞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끈앞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끈 이렇게 다리에 뭐 안 보이게 이렇게 끈을 묶어 놓고 있으면 이게 쭉 풀려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그거를 표시하는 좀 배워야 해 사람이. 그래서 끈앞이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밀정은 앞잡이나 끈앞풀이라고 그랬어요. 오열은 이제 스페인 내전 때 프랑코의 장군이 이제 반파시스트 진영으로 이제 4개 부대를 이끌고 가면서 적진에 우리 부대가 숨겨진 우리 부대가 또 하나 있다라고 하는 좀 군사적 개념이죠.
좀 개념이 달라요. 영어도 다르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보면 용산에 밀정이 있다는 이제 높으신 분들에 대한 이제 대단히 무례한 표현이에요. 하찮은 인간들이 거기 있다 이런 식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일로 봐서는 지금 이제 국민의 정체성을 흔들고 그리고 민심을 교란시키고 그리고 정치적 분란을 좀 일으키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일을 내부 파괴 공작인데. 이제 그 일을 이제 뭐 있어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복 회장님의 문제 의식이라면 좀 정확한 표현은 용산이 일본 세작의 총지휘부가 되어 있다. 세작이 더 어울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밀정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음에는 와닿겠죠.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